달걀 불닭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베란다예요. 제가 베란다에서 분갈이해서 키우려고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갖고 왔는데 원래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애가 다시 왔어요. 얘가 아이고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지? 라우리 화이트 그린이도 자 집에서 화이트 그린이가 물이 진짜 예쁘게 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화이트 그린이가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지 물이 드는 거야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담았냐 와 제가 라울을 키우다가 전부 다 키핑장으로 갖고 갔어요. 요 라울이 화분이 무거워가지고 제가 키핑장으로 가져갔는데 요거는 아마 합식했을 거예요. 여기 저기 보면 청옥도 같이 들어있어. 자, 제가 라울은 셋덤이거든요. 근데 추위에 좀 약해요. 그치만 요즘에는 괜찮아요. 밤 기온이 뭐 5도 있어. 영상 5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대부분의 다육들이 그 꽃대를 올리는 시기가 왔는데 제 댓글에 라울의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떡해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울은 정말로 이 꽃대가 생장점 진짜 가까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리티다육 사장님하고의 영상에서 제가 클라바춤 분갈이를 하면서 클라바춤의 꽃대를 이렇게 제거를 해줬는데 꽃대를 떼내면 삐뚤어졌던 얼굴이 다시 예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얘가 생장점 바로 옆에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마치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얘도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요 꽃대가 요만큼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똑 따주고 꽃대를 그대로 꽂아놓으면 꽃을 제거하고 꽂아놓으면 꽃대에서 또 번식이 돼요. 라울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쁘게. 그 제가 러블리 로즈님 댁에 놀러를 가면 이 라울 갖고 번식을 해놓은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 그거를 그렇게 키워내신 게. 이제 여기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쪽에도. 요거는 청옥이에요. 청옥. 목대를 후루룩 다 털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털어서 끝에만 남겨놨으면 좋겠네. 그래서 라울이 지금 집으로 왔는데 라울 보세요. 색이 얘가 애기가 아니거든요. 애기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초록초록해요. 이 끝에만 살짝 꿍 이렇게 콕 찍어져 있죠. 라울 추위에 약한 다육 중에 하나. 제가 키핑장에서 얼린 다육들 중에서 좀 돌아온 애들도 있었는데 안 돌아오고 진짜 훅 간 애가 니크사나 금하고 이 라울하고 화재랑 화재 금이 완전 푹 꼬꾸라져가지고 아예 지금 안 돌아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제 얼린 애기들 중에서도 지금 안 될 것 같이 지금 완전 제 어떻게 완전히 지금 구찌처럼 변하고 있는 색이 제가 옐로우 멜로우가 색이 좀 이렇게 구찌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런 맛이 있거든요. 구찌 색감이 막 나고 있고 제가 카라솔은 지금 냉해 입은 잎들이 냉탄 잎들이 이제 꼬스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좀 이렇게 놔두면 돼요. 스스로 좀 어떻게 하게 저 꼬스라지고 있죠. 갖고 이제 견디지 못하는 잎들은 그냥 떨어지게 그냥 저는 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둘 거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냉탄 약간 보랏빛으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아마 새까맣게 뭔가 이제 쟤도 이제 꼬스라져 갖고 말려 들어갈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줄리아나도 약간 이제 그렇게 좀 얼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겠죠?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데 이 고추 건조망이 너무 편해. 이게 뭐냐면 고추 건조망이에요. 고추 건조망인데 이거는 베란다 다육 언니가 고추 건조망으로 이렇게 씌워준다. 이게 한 겹을 써야 되고 두 겹을 써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방금 이 쇼핑몰에서 고추 건조망을 사려고 막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어로 차광막이 검색이 됐어요. 차광막은 일단
하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왜냐면 좁은 장소를 차광을 하는 게 아니라 차광막은 사이즈가 일단 크고 요즘에 그러니까 차광막은 다 사람을 위해서 차광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광막의 차광률이 95%, 98%에 이르는 차광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차광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30-40% 정도만 차광을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 차광막을 살려다가 제가 검색 포기했어요. 50%짜리 또 차광막을 살려고 했더니 차광막 사이즈가 너무 커. 그래서 다시 고추 건조망, 이거 고추 건조망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돼요. 고추 건조망 검색하셔갖고 하는데 저는 자,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다육들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맨날 이 프레임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다육들이 다쳐요.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광막을 이렇게 씌워놔서 다육들한테 햇볕이 쨍 나면 다육들한테는 좋지만 이제 제가 이걸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싫어서 그게 싫어서 저는 이제 고추 건조망으로 당분간 바꿔가지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볼 수 있고 뭔가 해줄 수 있고 해서 제가 여름에는요 진짜 한여름에는 이 차광막 갖고는 안 돼요. 이거를 2겹 정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촘촘함 정도면은 차광률이 이 정도 되면 한 50%? 50%에서 좀 이쪽 저쪽이지 않을까 그냥 제가 추측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딱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요즘에 계속 이제 댓글에 그러니까 차광을 꼭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 저의 예전 영상을 보면 저는 차광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다육생활 1년차, 2년차,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차광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육이를 자꾸 키우다 보니까 차광을 한 다육하고 그렇지 않은 다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일단 차광을 안 하면 다육이가 예뻐질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햇볕을 막 보니까 예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뻐지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꼬스라진다고 할까? 그러니까는 통통하게 어떤 모양하고 잎의 그런 수분을 유지를 하면서 통통하게 색을 내면서 유지를 하면서 예뻐져야 되는데 차광을 안 하고 너무 막 많은 햇볕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애들이 삐리삐리 말라가면서 그러면서 색이 예뻐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예쁜 모습보다는 통통하면서 조금 색이 좀 덜 나더라도 저는 좀 이 입장이 좀 통통하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예뻐졌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차광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다육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어떤 다육이를 이렇게 예뻐라 하는가에 따라서 키우기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내 그러니까 실내에서 있던 다육들을 그러니까 노지나 이렇게 옥상이라든가 거리대로 나갈 때 차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차광을 혹시 안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정남향 방향의 아파트에서 거리대 쓰면서도 차광을 안 하는지 동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서 왜냐면 해가 들어오는 시간과 강도, 그 지속 시간, 그러니까 일조량 자체에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밖에 나가는 베란다 안쪽에 있다가 밖에 나가는데 차광 안 하던데 라고 하면은 환경의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은 오랜 다육 생활로 자신의 다육들을 또 트레이닝 또 시키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진짜 강한 햇볕, 봄 가을 햇볕 정도에는 그냥 직광을 쏘아도 괜찮을 정도로 얘네들을 계속 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적응이 되는 거지, 얘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던 애를 내가 바로 이렇게 내놓는다, 혹은 베란다 안쪽에 겨울 내내서 햇볕이 부족한데, 햇볕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살짝이 옷자라면서 조직이 살짝 헐거워지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직광이 들어가면 화상을 입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4월달 5월달에 화상 진짜 많이 입는데 어떤 아이들? 신입 애기들 이제 막 사가지고 온 애기들이 화상 많이 입고, 특히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애기들, 걔네들은 어떤 애기들이에요? 이제 막 근데 으짜으짜 해가지고 키워내는 애기들이어서 지금 막 수분을 가득 먹고 입 조직이 막 헐거워진 그런 애기들을 직광에 딱 놓는다 그러면은 애기 피부라서 어쩔 수 없어요. 화상 입어요. 근데
어느 정도 묵은 애기들 막 3년 차, 4년 차 되고 그냥 직광에도 어느 정도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훈련된 애들은 또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내가 이런 거를 구별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베란다 안쪽에 있다가 거리대로 처음 나오면 차광을 일단은 해주면 안전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강하게 키울 거야라고 하면 약간의 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다육이가 한번 미워지면 다육이 예뻐지기까지 1년 넘게 걸려요. 자, 왜 그렇게 오래 걸려? 라고 하시면,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입장에다가 화상을 입혔어요. 그럼 냉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얘가 저 뒤까지 가고, 새 잎이 막 돋아나야 얘가 저 뒤로 가잖아요. 그기까지 시간이 얼마? 1년 걸려요, 1년. 다육이마다 1년 더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육이의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자, 그런 것까지 알고, 그래서 난 미워지면 그냥 포기해 라고 하는 이유가, 얘가 볼 때마다 스트레스야. 내가 알아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스트레스인데, 제가 다시 예뻐지려면 1년이 넘게 걸리니 그 사이 동안 내가 계속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그냥 얘를 안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버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지만, 다육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정말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라우리가 있었던 제 키핑장의 자리는 대체로 해가 조금 잘 들어왔던 자리에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얘가 화상을 입을까 안 입을까 고민이 됩니다. 자, 키핑장에 있었던 다육들이 마냥 햇살이 좋아가지고 막 엄청 막 찔깃찔깃하고 같죠. 조직이 아니에요. 키핑장은 기본적으로 천장 비닐이 차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겨우내는 되게 짧아. 아침 10시 이렇게 오픈을 해요. 왜냐면 추우니까 옆을 10시쯤 오픈을 했다가 보통 겨우내내 3시나 4시가 되면은 이 다 차광막을 닫아요. 이유가 낮 동안 들어온 따뜻한 햇볕을 하우스 안에서 온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딱 쌀쌀해지는 때가 되면은 다 닫아. 그러면 얘가 진짜로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도 안 되는 그런 그 햇볕을 보고서는 겨울에 큰 거예요. 베란다 안쪽보다는 더 낫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내가 직광에다 이렇게 내놓는다. 그러면 얘가 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짝이 차광을 해줘야만 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광이 그러니까 차광이 정말 이게 욕심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초보 다육맘 때 이 막 매니아들이 막 농장 사장님들이 차광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실 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갔어요. 이 좋은 햇살을 왜 걸러서 쓰여줘? 나는 이게 없어서 한인데 라고 하면서 있을 때 많이 먹어 이러면서 해를 막 보여줬더니 다육들이 쪼그라들어.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너무 안 챙겨주니까 다육들이 삐리삐리 말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쁜데 그게 예쁘다고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나는 그냥 통통하게 건강한 게 좋다. 그리고 색도 좀 더 이렇게 완전 진한 색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 분갈이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주면 다육들이 진짜 예뻐요. 성장을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제 그래서 색감이 진짜 예뻐요. 제 키핑장에서 제 거 레티지아는요 색감이 어떠냐면 완전 진짜로 그 밝은 빨강색이거든요. 요석은 지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애가 분갈이를 안 한 지가 진짜 2년이 넘었었어요. 왜? 근데 분갈이 안 한 게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 그게 그 아이가 합식이었기 때문에, 합식이면 각자 뿌리를 다 갖고 살잖아요. 합식이었고 그다음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갖고 화분 안에 진짜 뿌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걔가 2년 넘게 가다 보니까 색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가 색이 드는 색이 잘 되는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내 눈만 진짜 즐겁고 예쁘고 싶어라고 하면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하고 얘가 서서히 쪼그라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얘가 너무 작아졌는데?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분갈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분갈이가 필요한 이유, 다육이가 예뻐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건하고 약간은 이제 좀 반대되는 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차광도 마찬가지죠. 차광도 다육이가 예뻐지려면 일조량이 필요한데 그 일조량을 또 걸러서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여서 약간은 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지난 여름에 너무 강한 햇볕에 다육들이 탈색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 왜 키핑장 다육이가 거리대 다육보다 더 예쁠까? 라는 많은 고민들,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가장 큰 게요, 그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공부를 할 때에도 그게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 가장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제도가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제도랑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다른지, 어떤 게 비슷한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 다육도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걸 막 하면, 남들과 비교를 안 하면 이게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가까이 같이 키우는 엄마의 키우기 방식이 저랑 달라서 엄마를 보면서도 제가 이제 좀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키핑장과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곳에서 키우면서 왜 여기가 더 예쁘지? 햇볕은 얘도 만만치 않게 잘 보여주고 이렇게 자연 통풍이 되고 있는데 왜 키핑장 다육하고 내 거리대 다육이가 다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리대에서 차광을 하면서 키우시는 분이 정말 예쁘게, 베란다 다육이가 거리대 다육이가 그렇게 예뻐요. 그리고 베란다 다육 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베란다 다육 언니가 그 쌍둥이에요. 동생분도 다육이를 키우는데 동양 아파트래요. 동양 아파트는 아침에 해가 잠깐 있고 이제 해가 오후 햇살은 없어요. 거기에서 다육이가 너무 예쁘게 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이랬었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과유불급이구나. 진짜 정남향의 이 아파트 이 조건이 다육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햇볕이 부족한데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분들께는 인공적인 통풍을 좀 더 신경을 써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정말 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좀 인공적으로 우리가 해를 추가할 수 있는 햇볕의 조건인 이 생장등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요. 예전처럼 생장등이 막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해서,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키우는데 예쁘지 않으니까 더 막 많이 기쁨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왜냐면 얘네들이 어떤 변화를 줘야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게 식물은, 관엽은 덩치가 커지는 어떤 그런 기쁨과 막 반딱반딱한 이제 물을 주면 처져 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근데 다육이는 우리한테 주는 기쁨이 새끼를 단다거나 혹은 색이 예뻐진다거나, 물론 덩치가 커졌을 때도 예쁘지만 웃자라면 진짜 미치죠. 너무 꼴보기 싫어지니까. 근데 가장 큰 피드백이 자구랑 얘가 그 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색이 안 들어서 속이 상하신 거니까 색 되는 방법을 조금 인공적인 통풍, 더 많은 통풍과 인공적인 그런 햇살에서 생장등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게 더 기쁘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한 번 사면 초기 투자가 조금 비싸지, 한 1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베란다에다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단다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서 가지고 온 라울들을 라울하고 그다음에 다른 다육들 또 뭐가 왔냐면, 여기 소인제 금도 왔어요. 소인제 금이 왔고요. 소인제 금 이렇게 왔고, 그리고 요거는 라탐입니다. 라탐도 왔고, 립스틱도 왔고, 그 다음에 프랭크 슈퍼콜로, 얘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엑시타조였나? 그랬던 것 같고, 요거는 잼스톤이라고 하는 까망다육인데, 요거 꽃나래 다육이, 신상 다육이. 그 다음에 얘는 서브마리라고 하는 다육인데, 가성비가 진짜 좋았어. 9,000원. 제가 요즘에 또 이제 어떤 이제 막 열망이 막 드냐면,
가벼운 화분에다가 얘네들을 심어야 되겠다. 얘네들을 심어줄 수 있는 화분은 적어도 요런 화분, 요 정도 사이즈 화분이어야 되는데 저 이 토분의 무게도 저는 줄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화분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무게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곳이지만 여기 이제 이 선반은 그렇지만 이제 거리대에서는 저는 무게를 신경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레투샤 그렇게 삐쩍 말랐던 애 제가 지금 진짜 오랫동안 저면 관수를 해갖고 살을 다시 채워놨거든요. 근데 옷 자라갖고 밉죠. 저기 적심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원래는 따글따글하게 딱 붙어갖고 진짜 이렇게 고봉밥처럼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 하원시아 애기들은 요런 애기들은 약간 반근을 해서 키워야 사실 더 예뻐요. 얘네들이 해를 너무 많이 받으면 색깔이 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서 안 이뻐. 그러니까는 요거 햇볕 살짝 부족한 곳에서는 요런 하월시아나 코노 립토비들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데 립토비는 그러니까 코노는 요 녀석은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저는 립톱스가 웃자라는 건 봤어요. 립톱스가 막 이렇게 막 길이가 막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어느 정도 햇볕은 필요합니다. 그냥 무한정 그냥 막 되게 햇볕 뭐 항상 부족한데도 애기들이 막 통통하게 그 모습을 유지하진 않고요. 웃자라요. 이 립토비들도. 요 애기 이름이 뭐였더라? 엑시타종가? 너무 예쁜데 이거 이름이 없네. 큰일 났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봄 차광과 햇볕, 그 다음에 다육이가 예뻐지는 원리랑 이 통풍,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봄에 여러분들 다육들이 아플 수 있어요. 해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물이 생장, 깨어나는 이 시기, 이제 경칩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 시기에 생물만, 꽃들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해충도 같이 깨어나고 병균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봄분가리는 뭐 다른 계절과 뭐 달라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라기보다 여러분들 방제랑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아요. 뭐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다른 방법들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2월에 방제를 못했어요. 2월 방제를 못한 게 지금 제가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관수텀하고 물을 줬거든요. 원래는 물을 줄 때 약하게라도 거기에 살충살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을 그렇게 주려고 하면 다 통에 받아갖고 관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하수 그냥 관수를 그냥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충과 살균 지금 방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무름이 시작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게 5월에 무름이 진짜 많이 옵니다. 5월 달에. 그게 뭐 신기해. 이게 무름병균이라든가 줄기썩은병의 어떤 그런 균들이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기온이 이제 막 올라갈 때 지금은 움츠리고 있어요. 걔네들이 번식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막 증식되는 어떤 그런 온도 구간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진짜 5월 달에 진짜 많이 생기고 봄에 많이 생겨요. 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방제를 하는데 자 줄기 썩은 병과 그 다음에 무름병은 양상이 다르고 딱 맞는 효과 방제약이 다르다는 거 거리대에서 조금 소량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스트레스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셔요. 그렇구나. 그래서 맞는 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방제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살균제를 쓰는데 어떤 걸 써야 되냐면 그래도 무름병보다는 발생 빈도가 줄기썩은병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두 개 통틀어 갖고 무름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줄기썩은병이 더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줄기썩은병을 막을 수 있는 방제에 주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키핑장이나 그다음에 농장 사장님들께서는 줄기썩은병과 그다음에 무름병이 병원 균이 다르고
다르고 그다음에 양상이 다르니까 또 딱 처방에 맞는 그 약제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니까 두 가지를 같이 방제를 하시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병증은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깍지 뭐 응애 이제 우리 그다음에 총체벌레 그다음에 나방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차차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